예, 반갑습니다. 예, 유상입니다. 예,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공백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뭐, 요구도 있고 해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 뭐, 어느 쪽으로 딱 정돈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방아투데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신문이 등록증이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이제 솔루션 구축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솔루션 구축에 약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솔루션이 구축이 되고 나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정리된 뉴스를 중심으로 이제는 뭐 저작권 문제 등등 이런 어떤 시비를 조금 멀리 하면서 자체적으로 화면을 띄워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깝깝하시더라도 이렇게 뭐 제 얼굴만 나오는 화면과 함께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문 관련 소식이었고요. 정도이 되면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좀 살피면서 다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제 중심으로 살펴가는 것도 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주제 중심으로 해달라는 것 같아서 주제 중심으로 해보니까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의미에서 시사, 대부분의 뉴스죠. 뉴스와 트렌드를 다 놓쳐버리고 특정 트렌드에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조금 솔루션이 구축될 때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금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시사성이 좀 있게 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기저질환이 없는 고3 학생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방역 쪽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들은 적절한 시점에, 뭐 정권 교체 이후든 어느 적절한 시점에 반드시 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하는지, 그런 국가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 자체를 불분명하게 해버리는, 모두가 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전문가 집단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쪽을 보셔도, 외국 사례를 보셔도 질병센터 쪽, CDC 쪽하고는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냥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기 급급한 그런 국가기관 집단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초연하게 자기 목소리를 정확한 자기 목소리를 내달라고 있는 기관인데 그렇죠? 우리가 시사에 살폈습니다. 질병청하고 교육부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예. 중증 관련해서 자세히 고지하지 않고 기록 누락시켰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폈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뭐 한 사람뿐만이니까만 어쨌든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 어느 누구도 그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뭐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질병청 백신 부작용 질병청이 정말 어디까지 알고 있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심근염, 심낭염만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어떤 문제로까지 야기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냐라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는 알고 있냐? 아니면 그야말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하수인 정도에 불과하냐? 뭐 정치권의 하수인을 넘어서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냐? 도대체 뭐냐는 거죠. 판촉 대리점이냐 뭐냐 도대체 국민 건강을 어디까지 믿고 이 기관들에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우리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 들면서부터 단계적 일상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상 회복하겠다. 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까지 써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행 과정도 준비 과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위 정치 방역에만 혈안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이들이 늘 노리고 있는 노림수, 긴급 멈춤이라는 카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또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해서 사회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자영업자 등등해서 그 책임을 은근슬쩍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뭐 제대로 된 준비라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뭐 그런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말은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면 긴급 멈춤할 수 있다 등등 말을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풀었다가 적절한 시점에 또 쥐었다가 이렇게 또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거리두기의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다른 정치 방역, 또 다른 사기 방역의 새로운 코로나 계엄령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이야기 뭐라 그럽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감염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일상으로 하면 감염자가 그러니까 소위 확진자 포함해서 감염이 두세 배 늘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저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두세 배 늘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나오면 그러기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의 한계치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준비했냐는 거죠. 그동안 뭘 했냐는 거죠. 2년 넘게 무슨 준비를 했고 뭘 했길래 5천 명이 고작 한계치라는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어?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나요? 그 많은 예산들 어디에 다 쓰고 그 많은 추경 예산, 여러분 추경만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어?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놓고 하루 확진자 5천 명 나오면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책임을 너들 다 풀어줬는데 너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술책.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버전 업된 정치 방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획책한 술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 진즉에 이랬어야죠. 예? 환자 수보다는 고위험군 관리가 더 초점이 됐었어야죠. 지금 뭐 어떻게 했나요? 지금 어떻게 했나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지금 하루 확진자 5천 명이 의료 한계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중환자실 가동률 75%가 넘으면 긴급 멈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 이거 지금 하겠다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시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선,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에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얘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현 정부가. 현재의 방역 기관들이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실시간 집계 시스템조차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깜깜인데 이제 저 하기 나름이죠. 예. 흡사, 예. 부정선거, 지금 재검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깜깜이 선거, 깜깜이 재판이잖아요. 이거나 뭐가 다를까요? 예? 투표한 봉인조차도 저 마음대로 뜯고 짜시고 하는 이 판국에 이거 하나 뭐 식은 죽 먹기죠. 그죠? 투표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QR코드까지 마구잡이로 박아놓고 하는 이 집단들,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죠. 하루 확진자 5천 명,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잘 아시잖아. 중환자실 75%. 이거 넘으면 네, 비상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놓고 그거 하겠다는 소리와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일상으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다른 다음 버전을 준비하는 또 다른 혈책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돈이 개입되는 데서 전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인간이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돈이 개입되게 되면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미국의 FDA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 FDA 예산의 절반을 전부 제약회사가 대주는 돈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EMA 같은 경우에 유럽 의약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 EMA 전체 예산의 85%, 85%가 다국적 제약회사가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걔들 제약회사 돈 아니면 얘들이 거의 기관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FDA든 EMA든 간에. WHO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 전부 다 돈에 휘둘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입은 그 후원자가 다국적 제약회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국제기구들, 각 국가의 그 주요 기구들이 전부 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앞잡이나 다름없다. 하수인이나 다름없다.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말 그 국민들 좀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건강이라는 게 더 먼저일까? 이들 기관의 존립이 더 먼저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질병청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정부기관 참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도무지 믿음이 가진 않아요. 책임지는 놈 없고 책임질 만한 행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마나한 기구,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 하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카르텔입니다. 한 통 속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강력하게 나발수 노릇을 하면서 강력하게 세뇌를 시키고 있고 겁을 주고 있겠죠. 어떤 면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휘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부스터 샷 이야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라 그럽니까? 계속 지금 백신을 추가로 맞으라는 건데 계속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맞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의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막 얻으면서 전 인류를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걸 또 2차로 제품을 만들겠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갖다가 돈벌이를 할 거잖아요. 이런 거대 부패 비리 구조, 이 비리 구조의 그 카르텔에서 우리가 빨리 좀 깨어날 필요가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다 맞은 사람이 이미 80%를 넘어간다는 거죠. 90%라는 거잖아요.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사람이 70%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저들 입으로 이야기했던 거 전면 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찔끔찔끔 하고 있으면서 말을 흘려요. 긴급 멈춤할 수 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5천 명 한계치, 그거는 진즉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별로 나아진 게 뭐 있나요? 뭐 어떤 준비가 더 돼 있나요? 중환자실 75%, 중환자실이 늘었나요? 감염 전문 병원이 생겼나요? 예, 그 많은 돈 전부 어디 쓰고 이 짓 하고 있냐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갑질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백신 공급하면서 특히 저개발 국가들, 남미 쪽에서 문제가 됐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예, 심지어는 저런 요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정보를 넘겨라. 심지어는 소유권 자체를 넘겨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도대체 그죠? 백신 공급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에 요구한 게 대사관 빌딩, 그 다음에 밀리터리 베이스, 이게 이제 군사시설이죠. 그 다음에 은행, 이거를 통째로 넘겨라. 그러니까 담보 제공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넘겨라는 소리죠. 이런 어떤 의미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행을. 예. 이게 화이자가 이짓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 아르헨티나 백신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어? 이게 뭐 나라를 내 나라는 통째로 내 나라의 소리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 국가 주요 기관 산업을 전부 다 담보를 제공하고 백신 가져가라는 이야기니까. 예. 이 지금 화이자의 지금 임원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전직 또는 현직 FDA, 그다음에 미국 질병센터 CDC 소속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저거 부정선거 카르텔처럼 그렇죠? 특정 법무법인 로펌하고 그 로펌 출신들이 중앙선관위 들어가고 대법관 들어가고 이 짓 해가지고 서로 예,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로 끼리끼리 서로 돌려막기 하는 이런 어떤 부패 카르텔. 예. 거기에다가 정권, 언론까지 같이 한통 속에 되어서 구는 이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 뭐 대장동 게이트 등등 이런 거 보고 나라 전체 지금 들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국민들 재산권을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관련 지금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어디 있나요? 재검표 계속되고 있는데 한 뉴스도 안 나오죠. 뭐 어디 뒷골목 교통사고 난 거는 뉴스가 돼도 이 선거 무효 소송이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120군데가 넘는 곳에 재검표가 선거 소송 법정 시한인 180일을 넘기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고 그나마 몇 군데 된 데에서도 온갖 부정한 무효표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는데도 정말 저 뒷골목 교통사고 하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이 언론의 이 부패 카르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 백신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예? 이 언론이 더 문제죠. 언론이. 예. 어떤 의미에서 특정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사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안 맞으면 안 될 것처럼 공포심을 심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이거 언론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서 FDA하고 EMA, 유럽 의약청, 그다음에 미 식품의약국 이런 쪽이 전부 다 예산의 절반 또는 85%가 전부 다 제약회사 돈이라 그랬잖아요. 이 언론사들도 전부 광고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정부기관의 광고 이외에 이런 기관들의 광고, 직간접 광고 수입 때문에 전부 다 앞잡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통속이 돼서 말이죠. 그렇죠? 정부 광고 따야 되고, 여러분 저 공공기관의 광고 수주가 민간을 거의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 그래봐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빼고 나면 뭐 몇몇 기업들이 있지만 별로 없잖아요. 잔챙이들밖에 없잖아요. 예. 자, 이런 판국에 이것 또한 간단치 않다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중계방송하듯이 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공포심을 집어넣잖아요. 어떤 면에서 세뇌를 시키잖아요. 겁을 주는 거잖아요. 안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이게 정부기관, 언론, 뭐 그다음에 전문기관 전부 다가 한통 속이 되어서 자꾸 정확한 정보도 없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이 판국이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자국적 제휴에서 돈놀이에 앞잡이 노릇하는 것밖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국민 건강이 있나요?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있나요? 정부기관의 책임성이 있나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예? 이거 지금 말이죠. 나라 완전히 거들날 때까지 이 짓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권을 강력하게 우리가 심판하고 응징하는 어떤 조치를 우리 국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감시하고 행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부 자체가 지금 깜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법치가 다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상성을 회복할 건지 우리 전부 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미 쪽에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일부 미국 내에서도 일부 양식 있는 지식인들 또 행정 책임자들 같은 경우에 이 마스크조차도 의미가 없다. 백신 아무 의미 없다.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겁을 주고 맞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플로리다주 전체의 보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선 학교 학생들한테 마스크 강요하지 마라. 물론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스크는 일정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밀도 이런 문제가 있죠. 바이러스 밀도 문제 이런 거 차단 때문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네. 이게 정말 제약회사의 생체 실험 대상이 되는 것 이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도 회의적입니다. 예. 예, 브라질 지금 대통령 자이르 브라질 대통령 자기는 백신 안 맞겠다는 거잖아요. 예? 나는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됐는데 백신이 왜 필요하냐? 코로나 걸렸다가 치료가 됐더라도 그렇게 자연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백신 맞으라는 게 백신 회사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실험 대상이죠. 회복된 사람에게 백신 놓았을 때, 뭐 한 번이라도 걸렸다가 나은 사람한테 백신 놨을 때 효과가 얼마인지 그것도 다 데이터니까요. 생체 데이터지 어떤 의미에서. 예.
그런 의도 이상의 의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뭐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맞겠다는 거예요. 나는 걸렸다가 회복돼서 항체가 있을 건데, 예? 뭐로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성돼 있는데 인위적 항체를 또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왜 맞냐? 이게 의학적 이론에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안 맞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국제회의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 판국에 우리 뭐 G20 정상회담 참석한다고 가는 사람이 정상들 단체 활동에는 코빼기도 안 내밀어요. 급기야 하는 이야기가 발가락에 뭐 상처가 났다고 무슨 뭐 비서관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말이죠. 탁현미가 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탁현미 공화국이에요. 예? 로켓 누리호 로켓 발사할 때도 탁현미가 그 중앙통제실 다 휘젓고 돌아다니고 G20 정상회담 참석하는데도 거기도 탁현미이고 청와대 수행원 대변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버킷리스트 하러 다니냐, 뭐냐는 거지. 예? 도대체가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 걸핏하면 꼭 뭐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될 때가 있겠지만 왜 자꾸 그 여자는 데리고 다녀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어느 하나 방송 뉴스 정상적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 방송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 아동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 필요 없다. 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미국 들어가면 보통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하잖아요. 백신 안 맞은 아동들 자가격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 이 연소자들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망자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예, 이 엉터리 이야기 말이죠. CDC가 격리시키겠다고 했다가 강력하게 여론이 반발하니까, 여론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니까 방침을 철회했어요. 예, 그게 뭘까요? 또 다른 큰 손이잖아요. 여행업계 반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방역 조치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녀보셨나요? 예, 저는 뭐 매주 다니고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여행사들 다 여행업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편법인지 뭔지 모르지만 쉬쉬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바로 직전에도 울릉도 독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바로 전 토요일 날요. 여러분 배에서 한번 내려 보십시오. 전부 예전 그 우리 그 코로나 없을 당시에 그 시절처럼 여행사들 피켓팅 들고 나와 있잖아요. 어느 여행사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뭐 거문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 흑산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 다 나와 있잖아요. 여행사 다 하고 있는데 관광버스 다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방역이요? 무슨 방역? 자영업자만 가게 차려놓고 있는 자영업자만 지금 두드리 잡는 거지. 무슨 방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눈이 있으면 모르나요, 그거?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피켓팅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방역이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질병청 CDC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백신 안 맞은 아동들도 자가격리 하려고 하다가 여행업계가 반발해서 이거를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 행정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부 지지도 인기가 트럼프 임기 말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같은 시기로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거의 트럼프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국제회의에 나와서 바이든 졸고 앉았고 말이죠. 미국 꼬라지도 한심하죠,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뭐 핵을 뭐라고요? 지금 유럽이 전부 나토 회원국들이 다 반발하고 있죠. 아니, 미국 너가 다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는데 말이죠. 응? 핵무장이나 등등 그런 거 군비 강화를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는 핵우산 정책을 안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잖아요. 위험이 있어도 선제 공격용으로 쓰지 않고 미국을 방어하는 용으로만 핵을 쓰겠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너 믿고 지금 우리 안 하고 네 말 믿고 약속 믿고 안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배신감을 느낀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이든 행정부예요, 여러분. 예? 트럼프 아저씨 그 미쳐가기처럼 미친년 널뛰듯이 하는 그 노름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진절머리가 나서 합을 띄고 바이든 행정부를 그나마 기대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산하 기관, 전문 기관도 또 이 노름 놀고 있습니다. CDC 또한 자국적 제약회사 돈으로 굴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자국적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예, 후원 기부하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소금 먹은 놈이 물 쓰인다고 예, 이 돈이 가는 곳에 전부 부패 비리가 있는 거예요. 예, 대장동 게이트, 뭐 백현동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더 뒤져봐야 되는데 검찰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언 놈이든 해먹는 놈이 장땡이지. 그렇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 쥐는 놈이 장땡이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점점 날로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선거 시스템에 온갖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거죠. 법이나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법과 시스템이 없으면 공권력이라는 것도 깡패들의 폭력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 공적 폭력이잖아요, 여러분. 경찰, 군대, 그다음에 각종 뭐 우리가 법치 시스템이라 하는 이 시스템 전체가 다가 폭력이죠. 폭력이죠. 예? 이 공권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폭력의 합법성이 담보될 때 가능한 거죠. 이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치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면 힘이죠. 힘, 주먹이죠. 그러면 공권력 자체가 폭력이죠. 여기에는 맞설 수 있는 게 저항밖에 없습니다. 저항밖에 없습니다. 방언투데이는 앞으로 부정, 비리, 부패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발해 갈 생각이에요. 네. 뭐 주류 언론들이 아무리 득세를 하지만 세상은 흘러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되고 심판이 되면 이 언론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 부패 카르텔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우리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이 사회의 이 사회 국가의 미래적 안녕이라는 게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냥 강자의 논리만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폭력 사회예요. 폭력 사회. 예. 이 동물의 왕국도 이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자, 뭐 CDC 이야기하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여론조사 이거 단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부터 미리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엉터리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 논문 같은 거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기업 같은데 제품 하나를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를 여론조사 같은 걸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예.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은 천양지차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 쓸 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석박사 논문을 쓰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히 실험 통계 자료가 들어가야 될 때 이런 쪽 물어보시면 설문을 애초에 자기가 묻고 싶은 대로 설문을 갖고 딱 물었을 때 원하는 논문을 쓸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설문을 살짝 바꾸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냅니다. 그런 논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예. 도표에 수치 들어간 논문들 그런 논문이 많아요. 예. 한 번에 단박에 딱 이렇게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고요. 아니면 조사한 대로 결과치 나온 대로 논문 쓴 경우들이 잘 없다고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의 여론 말이죠. 어, 학술적으로도 조사 방법을 할 때 설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 여론조사가 자꾸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정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버리면 결과가 투표한 사람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개표하는 놈 저 마음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깜깜이 선거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소송 걸면 대부분 다 저렇게 입 닫아버리고 예.
전부 한통속이 돼버리면 언론조차 입 다물어 버리고, 예. 이러면 폭력을 조직해서 어떤 의미에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무법천지를 어, 조장하는 이 권력들, 이 기관들, 이거 지금 국가기관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같은 날 동일한 어떤 사실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A 신문, B 방송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 이걸 도대체 뭘 믿냐는 거죠. 이게 이제 세뇌죠, 세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나도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투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 재판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이제는 국민한테 지금 뭐 재검표 선거 모의 소송 진행하고 있는 변호인들 뭐라 그럽니까? 예? 참관을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뭐라 그럽니까? 대법관들 자체가 이 협작권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재판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오산 바로 직전에 있었던 10월 29일 오산 재검표에서는 보이콧했잖아요. 거기 이 후보가 최윤희 합참의장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해군 제독 출신에.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정에 동의할 수가 없다. 동조할 수 없다. 자기 눈으로도 봤으니까요. 자기 소송이니까. 얼마나 엉터립니까? 관리관 도장도 없는 백지를 그냥 유효표로. 아무 종이나 내놓으면 그점 유효표 되는데.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이런 엉터리 재판 말이죠. 그 대법관 네 사람인가 네 놈인가 한 통속으로 전부 입 맞춰가지고 그냥 투명 인간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뭐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이런 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쌩 까버리는. 이게 무슨 재판이냐는 거죠. 심지어는 재판을 진행하는 보조 인력이 전부 다 선관위 직원으로 나와요. 선관위 직원이 보조 인력으로 나와. 피고인데 어떤 의미에서 재판 당사자인데 그놈이 돌리고 있어. 예. 손발 서로 다 맞춘 듯이 그 짓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형편없는 소리 나오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30년 넘은 산에 나무 전부 다 벌채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건데 뭐 산소를 못 만든다나요? 여러분 나무 심어서 평지여서라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뿌리 내리고 사는 데에 살려내는 게 쉽지 않죠. 네, 임야라는 거 가보시면 토질이 다 다르고 그뭐 안반도 있고 사토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 때 이게 산단 말이죠. 네, 그런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해대면서 우리 쪽에는 전부 지금 강원도 쪽 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뭐 쥐 파먹은 것처럼 예? 예전 우리 머리 백두 밀 때처럼 막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북한 산림 녹화 사업을 한다고요? 그런 형편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요? 한번 봅시다. 이거 뭐 과학기술 쪽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기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켓 한 발 쏘면, 미사일 한 발 쏘면, 북한식처럼 하게 되면, 예? 미사일 한 발 쏘면 거기서 나오는 탄소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포탄 한 발을 쐈을 때 축구장 면적의 몇 개를 초토화시키고 이야기합니다. 미사일 한 발 딱 쏘면요. 그 비유와 마찬가지 축구장 몇 개의 뭐죠? 단지에서 뭐 그만한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만큼 그 한 발에 발생되는 거예요. 로켓 한 발에 발생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탄소 아닌가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조금 너무 심하게 간다 싶으신가요? 네. 북한 오늘 이게 기후 환경 회의죠. 옛날식으로 하게 되면 기후 변화 협약,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뭐 약칭 COP26, COP26인데 예? 여기에 북한도 참가했는데 거기서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산림을 복원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쯤 되면 말이죠. 이쯤 되면 말이죠.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적이다, 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친북이다 이런 이야기 떠나서 거의 신앙 수준이에요. 신앙 수준. 네. 신앙 수준이죠.
자국민을 이만큼 좀 챙기라 그래. 이 반이라도 챙기라 그래. 거의 신앙 수준이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다닙니까?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거기서 발표한 거, 뭐 탄소 감축 40%, 예, 막 그냥 뭐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새는 거죠. 밖에서도 새는 거죠. 아무 데서나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거예요. 40%라는 게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닌데 말이죠. 자, 원전도 없이 제가 원전 이야기했습니다. 원전도 없이 탄소 중립하겠다는 그 황당한 에너지 정책하며 나머지 탄소 정책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전부 기업 부담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그 동아 쪽에 단독이죠. 소위 특종을 보시게 되면 6개 핵심 산업,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데 따르면 지금 현재 문재인이 COP26 회의에서 기후회의에서 이야기한 40%를 달성하려면 탄소 중립을 40% 달성하려면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199조 원이라는 거예요. 199조 원, 여러분. 이게 6개 사업 분야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핵심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동차, 반도체 등등등 전부 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정화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반도체, 지금 6개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정유. 예. 이게 이제 주요 6개 산업이라는데 이쪽이 부담해야 될 비용만 199조 원이라는 거예요. 예.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그걸 활용하는 기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몰하는 기술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시설 투자에 7조 9,390억, 그 다음에 대체 연료죠. 원료 전환, 연료 또는 원료 전환에 162조 1,110억 원, 그 다음에 공정에 28조 3,4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199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 산업연구원 분석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동아일보 뉴스를 보시기로 기사를 한번 보시기로 하고, 예.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조 원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 돈이 전부 제품에 반영될 거잖아요, 원가에. 그러면 이게 시장 경쟁력이 있겠어요? 국제 경쟁력이 있겠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택 관련한 게 시멘트 이런 쪽이죠. 여기 보게 되면 시멘트, 철강 이런 쪽이 전부 주택에도 관련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라든지 산업체에 관계된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입니다. 석유화학, 정유. 정유는 여러분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자동차 기름만 하더라도 뭐 그 산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전부 다 국가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거 그냥 뭐 기분 좋아 40% 나가서 그냥 박수 받고 무슨 뭐 대단한 스타가 된 듯이 그렇게 하고 말이죠. 이러면 놀고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지적하잖아요. 계속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서 나가까지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무슨 종전선언인가 뭔가 거의 뭐 신앙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의 신앙인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 판단도 아니고 그냥 신앙인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남북 화해 협력, 뭐 북한 포용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 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이걸 지금 뭐 저가 감당할 거예요? 어? 문재인 지도를 할 거예요? 이거 전부 기업에 떠맡기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겠어요? 시장 경쟁력이 있어요, 제품이. 이게 전부 다 소비자 부담이고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내수 시장의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주머니 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민들이 다 세금이 아닌 또 다른 세금 형식으로 소비자 물가에 증가된 세금 형식으로 떠안는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 도대체 말이죠. 일자리 예산 그렇게 많이 쓰고 일자리는 는 게 없고 여러분 아시죠? 비정규직이 지금 800만 원 넘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자리 정책이냐고. 이게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냐고.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가면 이야기가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건가요? 자, 이 판국에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하는 이 판국에 계속해서 지금 쌩 까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를 받아야 될 놈이 수사를 안 받고 계속해서 쌩 까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소위 말해서 하기 좋은 말로 언론에서 좋게 하는 말로 문화일보 쪽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식 편가르기, 현란한 프레임 정치,
예, 그렇죠. 계속해서 딴소리 하면서 자꾸 전선을 만들려고 해요. 무슨 뭐 친일파 행적이 있는 사람은 공직하는 분들이 하죠. 범죄 수사 전과 전력도 붙여라 이런 여론들이 나오잖아요. 또 이래 역풍 맞는 거죠. 예, 이제는 우리가 저항을 하고 실력을 행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안 돼. 한마디 말을 하면 같이 말을 하고, 예? 행사를 하면 행사를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이 불량 세력들을 퇴치할 수 있다고요. 지금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도 부족하다. 100만 원씩 주자. 이게 말이죠. 이게 돈을 쉽게 힘들이지 않고 돈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써본 그 행태들이죠. 뭐 그러면서 뭐 가난할 때 뺨 따고 27대 맞았니? 이거는 100대를 맞아도 싸죠. 이 짓 하고 있으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어떤 이야기를 논의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함이 부족하고 그냥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초점을 흐리는 거죠. 초점, 물 흐리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 오죽하면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이 인간도 이제는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 진중거이 같은 경우에 예, 이준석이 진중거이 이런 놈들은 이제 입에 올리기도 싫은 놈인데 예? 예, 그냥 지 생각만으로 사실관계를 보지 않잖아요. 부정선거 이슈만 하더라도 진중권이 뭐라 그럽니까? 이준석이하고 똑같이요. 이런 놈을 지식인으로 취급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말은 인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이 이상의 표현을 찾기 어려워서 일일 일라수라다.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다. 그렇죠. 그냥 마구잡이 내지르면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예? 똥낀 놈이 성낸다고 말이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백주 대낮에 말이죠. 명명백백한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스러운 놈. 한번 그냥 심지어는 검찰이 뭐라 그럽니까? 정책 판단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아예 이제 수사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예, 이런 검찰 하며 이거 전부 다 말이죠. 전부 다 예, 반민족 해방 직후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준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자들을 전부 엄단하고 단죄해야 된다.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런 시절이 오겠죠. 예? 예, 법률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니까 뭐 저 친구들이 하듯이 저놈들이 하듯이 하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사하고 까고 해서라도 단 한 놈이라도 씨앗이 남아있을 때는 그 종자를 다 색출해서 발본색을 때까지라도 반드시 해서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단죄를 받겠죠. 역사 앞에 자유롭지 않으니까 단죄를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죽은 놈도 다 친일 딱지 붙여가잖아요. 이놈들 전부 다가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돼.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예,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소위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부동산 개발 이익 공공환수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겠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걸 그냥 말이죠. 지금 요즘 점잖게 지금 뒷짐지고 있습니다. 투표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투표 믿을 수 없습니다. 투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짜 국회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부정선거로 4.15 총선 자체를 총체적으로 부정을 해가지고 다수당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를 저 마음대로 지금 유린하고 있잖아요.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법은 법원대로 썩어 있죠. 검찰은 검찰대로 젓고라지죠. 국회는 젓고라지죠. 어디서 어떻게 통제할 건데. 이제 실력 행사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투표로 된다고요? 절대요.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요? 글쎄요. 뭐 우리는 갈 때까지 이 나라 백성은 이 나라 이 백성은 갈 때까지 가야 그때서야 몸부림치는 백성이니까 뭐 한번 가보죠. 가보죠. 지금이 거의 그나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큰 희생 없이 막아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다들 조용하니까요. 다들 조용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다들 조용하니까요. 일부에서만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 관련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그냥 강 건너 보듯이 보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데 어떤 꼴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투표하는 대로 반영이 될지 한번 보시죠.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요.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개발 2일 공공환수 토론회를 연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물타기를 하고 이걸로 이제 뉴스를 도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덮는 식으로 계속 이제 휘젓기 하다가 지금까지는 일아수라식으로 휘젓기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 정면 돌파죠. 소위 말해서. 예? 도둑놈이 다시 범죄자가 범행 장소에 다시 오듯이 이제는 아예 그걸 가지고 저가 이제 마치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노름에 역시 놀아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게 더 한심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 물론 여론조사가 전부 엉터리지만 예, 거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카르텔이 되어 있는 언론 전부 다 뭐 한통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자,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거죠. 이 장벽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겁니다. 자, 이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 오늘 또 보게 되면 예, 또 문재인이 북한 살림 이야기, 저는 특히 뭐 숲체험, 숲치유 관련 이런 프로그램도 관심 있게 제가 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해외 수출 아이템으로도 연구 개발하고 했던 사람이라서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있는데 숲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북한 살림하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엉터리 소리 우리나라 나무는 다 베내면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문재인가 또 무슨 소리 했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 이거 없어져야 될 부서예요.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뭐 남녀 성평등 대회인가요? 그거를 하는 데에서 젠더 갈등 이야기를 또 했어요. 지금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화일보 쪽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성 특히 성범죄 관련 뭐 다른 모든 분야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정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심지어는 사법부에까지 이 여성인권정책관인가요? 조사관인가? 그런 형식으로 다 침투해 가지고 또 다른 의미에서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흐리고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이게 성평등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미. 예? 페미니즘적 가치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재단해버린다. 무수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요. 그중에 죄질이 나쁜 놈도 있지만 무수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예? 참 터무니없는 거 많아요. 근데 성추행, 뭐 성범죄 관련해서 고소고발 당하잖아요. 고소고발 당하면 아무리 결백해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조사하는 놈요. 심지어는 재판장에서도 당사자의 주의 주장이라든지 증거 제출이 신용되는 게 아니고 무슨 조사관, 정책관 이런 애들요. 걔들이 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해버리잖아요. 이런 재판이 어딨냐고. 이게 인민재판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체 형식만 재판이지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낙인 찍히죠. 좋은 글씨 새기기예요. 여기에 무슨 남녀 성평등을 또 이야기하나요? 지금 문화일보 30대 남자, 문화일보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30대 남자들, 남성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86%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49.6%가 긍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여러분? 뭐가 부족한가요? 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정 분야에 관한 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에 관한 한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 과도해요. 법치가 다 파괴되고 없다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요.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인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이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놈의 성평등이에요? 예?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는 예? 오히려 모자란 것보다 못해요. 지금 어떤 여성 지위가 덜 평등하지 않다는 건지 예? 여성 할당제까지 했잖아요. 기업 임원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직 할당제까지 했는데 이것도 뭐 50대 50으로 다 숫자는 맞춰야 되나?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무슨 성평등 더 필요한가요? 이런 여가부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요? 자, 이렇다면 우리 남성부도 만들지 뭐. 어차피 돈 남아 도는 정부잖아요. 아무것도 한 짓 없는데 돈은 남아 도니까 계속해서 뭐 돈 쓰는 짓만 자꾸 돈 쓰자는 짓만 자꾸 하는 거잖아요. 비용 발생시키는 짓만 하잖아요. 네? 지금 청년층들 하면 여론조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문화일보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스트 이일자 문화일보 여론조사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10명 중에 7명꼴 부정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 20, 30대가 부정적이다. 오히려 교육 기회가 많았던 20, 30대가 부정적이고 40, 50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부정적인 것 같죠? 그래. 뭐 그래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 페미니즘 및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 이게 20대에서 50대 모두 67.2% 20대요. 50대 73.4% 수준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20대 남성의 90%가 부정적이고요. 여성은 57.7%가 오히려 긍정적이고 57.7% 남성은 90% 20대는 전부 다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예? 소위 이대남이죠, 이대남. 예. 30대 86%예요. 20대 90%, 30대 86%예요. 예. 30대 여성은 46.9%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20대 여성은 57.7%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토론에서도 이준석이 또 끼어들어서 또 불을 지폈죠.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빼고요. 30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 예? 남녀 평등주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남녀 평등주의를 더 주장한다. 설문 항목 그대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3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여성 우월주의를 생각한다는 생각이 예? 오히려 30대 이상자들 보다가는 그 이하, 30대 이하가 여성 우월주의를 오히려 주장하고 있다. 여성 평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층이 20, 30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30대 이상층보다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나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나친 게 아니고 지나친 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라. 계속 고하는 거예요. 계속 고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야. 얼마나 더 말이죠. 얼마나 더. 에? 남자들 공가산점은 그렇게 죄악시 해놓고 사회 불평등 요인으로 죄악시 해놓고 무슨 여성 할당제 얼마나 더요. 얼마나 더. 에? 지금 여기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분들이 문화일보 오늘자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론조사 성평등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런 짓을 또 뭐 무슨 뭐 국제 회의 핑계를 대지만 일부에서는 놀러 갔다라고 한 정도니까요. 예? 곱게 놀지 이렇게 요란스럽게 노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잖아요. 이 지금 이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북한 살림 이야기. 물론 북한 살림 여기 살림도 잘 하고 있으면서 하면 좋은데 여기 살림 정책은 개판으로 하고 있으면서 북한 살림 정책은 뭐가 그렇게 안쓰러워서 말이죠. 예? 이렇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또 남녀 무슨 뭐 성평등 대회요? 거기서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서로 차이를 포용해라. 뭐 젊은 친구들이 포용 안 하는 안 하나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깨어 있고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여튼 국민들 염장을 지르지 못해서 하루도 염장 지르지 못해서 안달복달인 정권들 반드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합니다. 예.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오늘 손준성 검사 첫 소환 조사가 있었죠. 예. 소위 고발 사주, 제보 사주인지 고발 사주인지 어쨌든 간에 예. 예. 차장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라는 건데 여운국이라는 사법연수원 23기 저희들 세대입니다. 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 전원을 투입한 거나 사실상 다름없다는 거죠. 예? 무조건 윤석열을 엮어라라는 특명이 떨어진 것과 같다. 윤을 엮을 고발 사주 단서를 찾아라라는 게 지상과제, 절대 지상명령처럼 그렇게 돼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게 사실상 공수처 검사 전원을 투입해가지고 손준성 수사에 투입했다. 도대체가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같이 이런 짓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게 문화일보에서만 이런 정도 기사를 그래도 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문화일보를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이뻐하고 있습니다. 좀 이빠른 소리 해야죠. 이게 언론이죠, 여러분.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연합뉴스 연일 계속 브라질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파 막 새몰이 하면서 우파는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싶겠죠. 글쎄요.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합뉴스 브라질 특파원이 몇 명이길래 도대체 매일같이 다른 기자들은 다 놀고 있나요? 매일같이 그 브라질 방역 소식을 전할 정도로 참 정신 나간 연합뉴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뭐 국내 통신사를 믿을 만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여러 민간 통신사들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일반 뉴스는 받아야 될 건데 제가 어쨌든 방아투데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제가 봐서 그런 뉴스는 다 거세해버릴 겁니다. 예, 일단 걸러가지고 일반 시청자가 보기에 괜찮은 독자, 신문 구독자들이 보기에 괜찮은 기사만 선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을 줄이고 안전한 한이 있더라도 기사를 전량 다 전수 확인을 해가지고 전할 기사 중심으로 좀 거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예, 너무 공백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막 눈에 띄는 기사 중심으로 거칠게 시사 공감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이제 앞으로 방아투데이가 나오면 좀 정도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조금 시사 공감 진행 패턴을 다시 한번 정돈할 겸 주제 중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니까 시사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정돈해 가면서 그 결합형, 그 절충형을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또 시험 버전을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